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8일 마감 시장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대선이 있는 날인데요. 어, 대선 전에 국내 증시도 많이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도 힘들어지고 있고요.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의 뭐 코로나 수준처럼 급락을 하고 있네요. 예, 심천종합지수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네, 나스닥, 아시아, 뭐 유럽, 어디 하나 괜찮은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꽤 많이 빠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정도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가 있나? 과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 과연 이 정도까지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강타할 정도의 충격적인 경제 상황을 만들 것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단언코 아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느냐? 예, 이 또한 모종의 어떤 힘이죠. 예, 어떤 움직임이 우리가 늘 얘기 드리지만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도 늘 여러분들께 섣불리 예측하려 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게 이번 러시아 ETF 사태도 제가 이 러시아 ETF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고자 싶으신 분들은 거의 강원랜드 수준으로 생각해라. 로또라고 생각해라. 걸리면 대박이긴 하나. 일단은 로또도 마찬가지지만 걸리면 대박이지만 나머지는 각광입니다. 그렇죠?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박도 걸리면 대박이지만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결국 꽝으로 끝났죠. 예. 그런 꽝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시는 분들만 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로또를 투자한다고 생각 안 하죠. 그렇죠? 강원랜드에 투자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한다라고 생각 안 합니다. 친구가 나 삼성전자 주식 지금 7만 하는데 살 거야. 뭐 그래 뭐 좀 많이 빠졌지 이렇게 얘기하지. 안 돼. 너 절대 하면 안 돼. 너 지금 강원랜드 야 로또 뭐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로또에 우리가 만 원짜리 만 원어치 산다고 해서 친구들이 뜯어 말리진 않습니다. 뭐 그래 뭐 만 원 정도야 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로또를 내가 1,000만 원치 하겠다라고 하면 저기 미쳤나 싶죠. 예.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를 1,000만 원치 산다고 하면 삼성전자, 그래, 요즘에 많이 빠졌지. 근데 이게 반도체가 지금 품귀 현상인데, 앞으로 반도체가 자동차 시장 감안했을 때, 그래, 뭐, 삼성전자 많이 빠지긴 했지. 근데, 러시아 쪽 좀 문제가 좀 생기면,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쪽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글로벌 경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약간 조금 기다렸다 사보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정도의 토킹 어바우트가 좀 나오겠죠. 예. 저도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지금 뭐 무리하게 뭐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뭐 여유를 가지고 좀 괜찮으면 좀 사도 될 것 같고 분할 매수 될 것 같고 총상에 뭐 주식을 사라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한번 사볼까? 뭐 이런 고민 정도 깊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국면인 거죠. 예. 은행주도 좋다고 하는데 배당도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은행주는 어떤 대선 충당금이라든지 어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위기 리스크 그다음에 지금 러시아 시장의 어떤 이런 주시장에 대한 어떤 그냥 전체적인 리스크 대외적인 리스크 어, 어떤 단순히 어떤 부분적인 악재라기보다는 그냥 토탈리 악재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 기회인지 지금 고점 대비 많이 빠졌긴 했거든요. 이런 은행주들이 지금 배당 수익률이 5에서 7% 정도 되는데 지금 사기에는 조금 배당을 받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죠? 예. 좀 더 떨어져 주면 좀 사볼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금 좀 사기엔 좀 애매하고 그런 정도의 수준이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이 이게 이제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현대차는 이제 망하는 것인가?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고점 대비 지금 40% 날라갔단 말이죠. 아, 뭐 애플카 만든다고 했을 때뭐 올라갔는데, 그렇죠. 네, 주식시장은 늘 이런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애플카 이슈, 그다음에 러시아 사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푸틴이 국민적인 어떤 여론에 의해서 고심을 좀 하다가 우리에게 득이 될 게 없다. 과거에 이제 일본하고 우리나라와 약간 트러블이 생겼을 때 뭐 수출 안 하겠다 했는데 하지 마. 우리도 자체적으로 하면 돼서 노재팬 현상이 뭐 아무 일도 없이 재팬닝을 넘어갔습니다. 초반에는 뭐 거의 전쟁 수준으로 주식시장이 폭락을 했었죠. 예. 근데 살아났듯이 이게 푸틴도 별 우리에게 우크라이나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크구나. 그래, 너네들 나토만 안 하는 걸로 해서 잠정 합의를 보자. 갑자기 원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전 세계 주식시장 및 국내 주식시장이 갑자기 급등하고 또 갑자기 주식시장이 들끓을 수 있겠죠. 예.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런 현상들이 매일 반복하는 곳이 주식시장이죠.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분할 매매, 그 다음에 뭔가 빚으로 투자하지 않고 이러면 버틸만 하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 뭐 좀 더 사지. 아니면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다면. 항상 현금은 10% 이상 유지하라고 제가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자문해 드릴 때는 늘 10% 이상은 현금을 보유해 주세요. 이거는 단순히 현금 10%의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좀 공격적인 어떤 투자 전략에 어떤 정도 해지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투자 원칙입니다. 이렇게 해 나간다면 현대차도 이제 좀 빠지면 한 15만 원 가면 또 사볼만도 한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15만 원, 17만 원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15에서 17.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셀트리온 반등이 나왔고, 예. 남들이 현대차는 이제 애플카와 협업을 해서 100만 원을 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28만 원이 꼭지였고, 예. 그런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 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유가는 폭등했지만 오히려 국제유가가 이제 마지막일 수 있다. 200불 간다고 얘기 나올 때 이 120불이 종점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반등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유럽 쪽보다 뭐 두바이유라든지 이런 쪽보다 브렌트유 뭐 이런 쪽보다 WTI 서브센 텍사스유 미국 쪽만 오버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미국이 뭐 지금 기름이 없어서 저렇게 올라갔을까? 과거에 WTI가 마이너스 났을 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지금 현상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런 어떤 비이성적인 행보들이 나올 때가 거의 어떤 턴어라운드의 어떤 신호였다. 마이너스 갔을 때도 실물 자산이 마이너스 간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 근데 선물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렇죠. 롤오버가 안 되면 상장 폐지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위험감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차가 있는데 지금 뭐 차가 1억짜리 차인데 이게 뭐 마이너스 1억이 될 리는 만무하죠. 내가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렇죠. 우리 집이 마이너스 1억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난 죽을 때까지 난 집에서 살 건데 난 기름을 국제유가 기름을 1억씩 사놨는데 이 마이너스 1억이랍니다.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왜? 이유가 뭔데? 너 그거 마이너스 그거 기름 지금 저장할 탱크가 없을 때 그거 너 저장하려면 배에 태워야 되고 배에 태우려면 한 10년 동안 너 그거 기름 가격보다 배에 태워서 쓰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마이너스 1억이 될 수 있어. 이런 논리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논리였던 거죠. 예. 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또 반대로 러시아가 이제 기름 수출 안 하면 기름이 앞으로 없을 거야. 그래서 지금 당장 사놔야 돼. 빨리 지금 배에 있는 기름 어디 있는 기름 다 사와. 그러니까 막 수요가 막 넘칠 거고 공급은 없으니까 국제유가가 200불 갈 거야. 이런 또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못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가 보다 하고 덥석 물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주시장입니다. 이런 혹하는 거에 속지 마라. 계속 제가 주식학개론에서 지난번 주말에도 얘기 드렸던 우리가 사기가 판치는 늘 사기에 의해서 4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400년 후 4000년까지 주시장은 투기꾼들 사이에 있을 거다. 계속 사기가 이어질 것이다. 내일 대선이 있겠지만 지금도 뭐 대통령 후보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냥 떳떳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냥 이 대선 후보가 당선만 되면 앞으로 우리에게 4억이 지급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전 국민에게 지금 성인에게 4억을 이렇게 결혼까지 해버리면 4억을 줘버리면 국가는 파산을 하겠죠. 빚더미에 앉겠죠. 근데 그거를 믿는 국민들이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그걸 주장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인 거죠. 이런 사람에게 여론조사에서 표를 주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속 후보에 나오는 거거든요.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이 있는 것처럼 주시장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길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생길 거다.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힘을 스스로 길러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남의 얘기를 들으서는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 책을 사서 열심히 읽어야 된다. 셀트리온을 떠나서 뭐 현대차를 떠나서 삼성전자를 떠나서 주식 공부. 저는 이 주식 공부를 하자는 게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당면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을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꼭 주식 공부를 떠나서라도 본인 스스로 인생 공부를 하든 뭐 어떤 공부를 하든 책을 사서 공부를 하자. 내일 또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그 결정을 할 때도 본인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판단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력이 부족하다면 공부를 해야겠죠. 후보들에 대해서도 공약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좋은 선택하시고요. 또 내일 잘 하루 보내시고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